철원여러분들, 이번 주제는 나의 산티아고입니다. 저는 취준생입니다. 제롬입니다. 지나가는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이번에 JTBC에서 같이 걸을까라고 GOD가 갔던 순례길이랑 TVN에서 스페인 하숙으로 요새 좀 더 많이 알려진 순례길인데, 이 순례길이 기독교의 순례길로 이제 제베데오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 대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순례길이에요. 이게 길이 엄청 많은데, 일단 지금 이게 순례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1993년 등재돼서 2015년에 확정되었어요. 이게 이 순례길의 유래가 그 대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처음 순교하게 된 인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유대 땅을 건너 이제 서쪽 땅에 이제 선교를 하러 떠났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베리아 반도라고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있는 반도를 가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선교 활동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았대요. 예수가 했다고요? 아니요, 대야고보. 그 요한의 형이래요. 그 대야고보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다른 사도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알페오의 아들 이름도 야고보라서 대야고보가 지금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무덤이 있는 분의 이름이 이제 야고보인데 대야고보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포교 활동을 떠나가지고 표고 활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에서 이렇게 참수돼가지고 순교가 돼요. 저 사실 이제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알고 가나요 다? 처음에는 순례길이 뭔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아무튼 그 뒤에 예루살렘에 안장되었다가 이제 그 대야고보의 그 제자들이 시신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돌로 깎아 만든 배를 타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이제 묻어줬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그 9세기쯤에 하늘에서 별빛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숲속에 한 동굴에 딱 비쳤는데, 거기가 이제 야고보가 무덤이 있었다 해서 이 지역을 빛나는 별 들판의 산티아고라 부르면서 이제 성지로 추앙받게 되고, 그 뒤에부터 이제 순례길로 이제, 제가 거기서 들은 거는 그 야고보가 이제 선교를 하러 떠난 그 길을 따라서 걷는다고 하는데, 인터넷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 길이 몇 개가 있지 않아요? 거기 브라질에도 산티아고라고 있고, 뭐 여러 군데 있고, 그 일본에도 순례길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게 다 12사도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성인이랑 관련. 거의 일본은 아예 불교 쪽 순례길이고, 거기 뭐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도 순례길이라고 하고, 순례길은 되게 많은데, 그냥 성지나 뭐 성인 뭐 특별한 위치로 가는 길은 다 이제 순례길이에요. 그 사도들이 브라질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그치.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성지가 되고, 뭐 거기를 따라 걷는 길을 아마 순례길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교회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가는 그 곳이 실제 성지가 아니라고. 성지라고 믿으면 성지인 거지 뭐. 알고 가나요? 100년 전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성지로 추앙받게 되고, 여기에 이제 150년에 걸쳐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거기까지 딱 그 성당에 유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유해를 보러. 그래서 이 대야고보의 상징물이 책, 칼, 외투, 조가비, 모자, 뭐 지팡이, 자루, 호리병인데,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은 조개 가리비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례자들이 가방에 그 가리비를 사서 달거든요. 그게 이제 순례자라는 표시
되고 땅에도 가리비가 그려져 있고 노란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 가리비랑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걸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어느 기한에 갈지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보통 여름, 겨울, 봄, 가을인데 일단 봄, 가을이 가장 좋고 봄, 가을이 한 4월, 6월, 9월, 11월 이 사이 가장 좋고 여름이 가장 성수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미어 터지는 그러니까 그때가 다들 휴가 시즌이에요. 예, 휴가 시즌이어서 사람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가면은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야 돼요. 알레베르게라고 숙박 시설이 있거든요. 순례자 전용. 순례자만 묵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면 알베르게 말고 다른 데서 자야 돼요. 호텔이라든가 더 비싼. 그러면 거기가 사람이 찾는지 안 찾는지는 모르잖아요. 가면 알죠. 근데 갔는데 찾으면 또 다른 알베르게를 그쵸. 갔다 또 찾으면 또 단. 호텔을 가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힘드네. 노박을 하서 밖에서 자든가. 근데 그 카페에서 어느 정도 공유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걸을 때는 뭐 걸을 때 와이파이 같은 걸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사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비성수기에 갔어요. 그냥 겨울. 그냥 비성수기에 가시는 걸로. 겨울에 가면 진짜 추웠겠다. 겨울은 아니고 2월 말? 근데 진짜 추웠을 것 같아. 나라가 그렇게 추운 나라는 아니라. 원래 추운 나라는 아닌데 그래서 봄 날씨였고 제가 걸을 땐 딱 봄 날씨였는데 그 거기가 산맥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죽겠다. 그 산맥 올라가면 막 그 장난 아니고 날씨가 막 좀 이렇게 겨울에 거기 스페인 북부 지방인데 날씨가 막 변덕스러울 때가 겨울이라서 막 비 오고 막 눈 오고 우박도 내리고 그래서 겨울에 갈 때는 우비가 꼭 필수예요. 판초우비. 군대 생각나. 판초우비가 그런 생각하는 그런 판초우비가 아니라 저는 판초우비 안 갖고 그냥 우유만 갖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 걸을 때 있던 할아버지가 계세요. 한 70대 80대 되신 분 같은데 한 몇십만 원짜리 판초우비를 계속 입고 다니시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 뭐가 달라요? 그 우유는? 저는 이제 진짜 그냥 뭐 편의점에서 거적대기. 파는 몇천 원짜리 비닐. 우유 그런 거 하고 다녔으니까 우위 기능을 못하는. 우유 기능을 하는데 젖지 찢어질까봐 막 찢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근데 겨울에 좋은 점은 한적해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긴 있는데 되게 뭐 경쟁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숙소도 비어 있긴 한데 그래서 겨울 카미노에는 알베르게가 연대가 있고 안 연대가 있어요. 그런 건 잘 체크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내가 갈 날짜를 정했다 하면 이제 자기가 며칠 동안 갈 수 있는지가 있잖아요. 10일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일주일 갔다 올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최고 길게 가면은 한 40일 정도면 이제 800km를 다 걷거든요. 보통 40일이 풀이고 그보다 적게 가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정하고 거기서 산티아고까지 갈 수 있는 만큼 걷던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출발해서 가다가 기간 끝나면 이제 왔다가 다시 가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든가 아니면 이제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그냥 가든가. 800km가 감이 안 오는 게 서울 부산이 몇 400 킬로예요? 400 정도. 그냥 서울 그 고속도로로 따져가지고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 요금소까지 왕복을 하면 800km. 아 근데 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기간을 정하고 그랬으면 이제 루트를 정해야 되는데 보통 많이 가는 게 프랑스 길. 그 프랑스 생장이라고 스페인이랑 이제 그 붙어있는. 국경에 있는 도시는 아니고 시골 같은 걸 거예요.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구간이 가장 사람이 많아요. 한 연간 18만 명. 여기가 790km. 그리고 이제 그 북부 해안가랑 산악지대를 걷는 북쪽 길 또 한 790km인데 이제 여기가 2만에서 3만 명.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걷는 길도 있는데 여긴 630km. 여기는 한 5만 명 연간. 그리고 이제 뭐
옛날 이슬람 구역에서 은과 구리 등 광물들 이제 운반했던 길이 있는데 거기가 은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길도 있고 여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사진 한번 보면 순례 진짜 많네. 헐. 거의 2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15개. 20개 더 넘을 것 같은데. 근데 길이 막 이어져 있기도 하고 막 하면 이제 검색해 보면 되게 많이 근데 나오는데 순례길이면 그 12사도 그분이 걸었을 걸로 추정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너무 옛날이라 그냥 왠지 근데 이 길 갔다 이렇게 이 놓기는- 반도를 그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이 걸지 않았을까요? 그냥 걷기 위해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냥 거기 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쵸. 순례라는 게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통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다 육교로 다 육로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목적지는 산티아고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한데 생각보다 되게 싸요. 40일 갔다 오잖아요. 4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되겠죠? 근데 40일도 보통 길게 잡은 거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40일. 한 35일에서 40일? 이 보통 왜냐면 한 20km, 30km 정도 걸으니까 하루에 많이 걷진 않네요. 하루에 40km는 걸어야 되지 않나? 40km 걸으면 10시간 아. 넘게 걷는데요. 아니구나 산지구나. 그냥 산지기 평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평지를 아. 40km 걸어도 10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면 네. 일단 성인 남성 네. 평균 걷는 속도가 거의 4km니까 풀로 시그하고 걸어도 30km네요. 그러면 거의. 저 40km 걸어본 적 있긴 한데 아 그렇네. 그럼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맨날 걸을 순 없으니까. 근데 20km, 다치기도 30km 하고, 정도면 뭐 아프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거 뭐 나이가 드셨다던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보통 한 3, 40일 사이로 가는데 총 합하면 대략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면 한국에서 가서 비행기값까지 40일 다. 다 포함해서 40일 있다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요? 괜찮은데? 이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비수기 때는 비행기 왕복해도 100만 원 안짝이니까. 100만 원은 아니라고. 비수기 아니었어요. 지금 비수기를 친 거 아니에요. 성수기를 쳐도 스페인 비행기 값이 비행기 값이 그렇게 그럼 얼마예요? 일단 얼마나? 비행기 값으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루트로 파리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90만 원에서 130만 원 왕복. 경유하는 걸로 왕복. 경유. 아, 아까 싼 루트로. 그리고 성수기 때는 모르겠는데 직항이어도 90만 원 이하로 구할 수 있을 때도 있대요. 비수기 때 그래요. 왕복이요? 왜 왕복 예, 왕복. 왕복 90만 원. 직항.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써요? 비수기니까. 아, 많이 들어가니까. 비수기니까. 그리고 미리 막 그거 있잖아요. 3달 전에 하고 막 그런 거 다 해서 생각보다 싸네. 제가 90만 원, 130만 원이 오늘 내일인가 오늘 출발하는 걸로 지금 오늘 검색해 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검색해 보니까 90만 원에서 130만 원 평균.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에서 파리까지 가는 거는 이제 나중에 치고 일단 파리에서 네.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게 12만 원 정도 생장까지. 생장으로? 거기에다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이제 바ион이라는 곳에서 내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장까지 가는데 10,000원 정도 버스비, 버스비랑 기차비. 이렇게 하면 대략 최대 쳐도 145 정도 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40일 동안 걷고 막 하면서 숙박비 먹을 거 막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게 50밖에 안 든다고? 거의 100. 거의 100. 아 거의 100. 아 250. 왜냐면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1km에 1유로. 1kg? 1km 가는데 1km 가는데 1유로. 1유로 정도. 아 하루에 한 30유로. 예, 하루 30유로. 아니면 1kg 1.5유로 정도 칠 때도 있고. 하루에 5유로가 숙박료고. 예, 일단 숙박은 알베르게에서 하는데 알베르게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도 여관 숙박소 뭐 숙박지를 의미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 순례자만 묵을 수 있는데 순례자 여권이란 게 필요해요.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묵을 수 있고 하루밖에 못 묵어요. 거기는 이틀을 묵을 수 없고 대신 뭐 부상을 당했다든가 뭐 식중독이라든가 뭐 그런 때 아프다든가 하는 경우 예외 사항에 있던 이제 좀 더 묵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공식 알베르게는 5유로에서 8유로. 여기에 이제 식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부제 알베르게가 있어요. 아, 여기는 알아서 이제 알아서 내고. 근데 보통 5유로, 뭐 그 정도 10유로 정도 이게 낼 거예요, 보통. 뭐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겠죠. 그리고 뭐 사립 알베르게가 10에서 15유로. 근데 아마 사립 알베르게는 그 후반부 쪽에 많이 있는데 전반부 쪽에 제가 걸었던 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중반부 쪽. 전반에는 웬만하면 안 먹겠죠. 거의 다 도착해서 이제 힘이 빠졌을 때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뭐 호텔이나 뭐 그런 데가 20유로 그 이상. 그렇죠. 그 정도 돼. 그래서 싸게 묵으면 하루에 5유로씩 묵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싸게 5유로면 묵으면 5,000원 아니에요? 6,000원, 7,000원. 7,000원? 근데 호텔이라 해도 되게 싸네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 밖에. 그게- 게스트하우스라 생각하면 돼요. 아 호텔이지만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같은 거. 도미토리. 아. 도미토리. 그러니까 딱그 그 정도. 2층짜리 침대가 막 뭐 비슷하네. 개하 같은. 시설이 엄청 낡았을 수도 있고 막 좋을 수도 있고 막 그건 좀 그러니까 랜덤이고. 그게 그 정도니까 이제 알베르게는 처참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 알베르게가 알베르게가 시설이 나쁜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어요. 이름이 갈라시아 지방인가? 그 후반부 쪽이 그 산티아고 있는 지방이 갈리시아인가? 아무튼 뭐라고 쓰나? 이게 스페인어라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쪽 지방은 거의 다 한 10유로인데 시설이 제가 갔을 때는 다 신식이었어요. 그게 겨울이라서 10유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0유로 10에서 15 정도 될 거예요. 뭐 그 식비는 안 들고 식비는 따로. 근데 이제 알베르게 그 식당이 있어요. 식당 자기가 조리할 수 있는 부엌이 있어서 자기가 조리해 먹을 수도 있어요. 돈 아끼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조리해 먹으면 되고. 컵밥 싸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제가 쌀을 들고 다녀봤는데 별로예요. 무거울 것 같은데. 너무. 밥 해먹기도 너무 제약이 많을 것 같아. 해먹는 건 상관없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쉬기 바쁘지 않아요? 힘들어서. 아니 딱 그때 먹을 것만 하면 되니까. 아, 그리고 식사가 보통 레스토랑에서 하면은 10에서 10유로. 13? 면 이제 기본빵, 와인이나 물 선택하고 에피타이저, 본식, 후식까지 나와요. 딱 그냥 식사. 네, 딱 식사 10유로. 근데 보통 거의 다 10유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비싼 데 가면은 더 비싸긴 하겠지만 보통 그런 데 안 가잖아요. 술래길인데 돈 많으면 가셔도 되고 이제 뭐 좀 더 좋은 빵이 나오거나 좀 더 좋은 와인. 그럼 다양한 그 풀로 코스가 잡았을 때도 5유로. 늘어나는 비싸다. 하루에 30유로 라기에는 조금 더 오버돼. 아침을 안 먹으면 되나? 그러니까 숙박 그리고 10유로. 10유로는 보통 제가 어떻게 다녔냐면 숙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걷다가 점심을 그 빵이 있어요. 그 토카디오라고 바게트랑 치즈랑 햄 넣어서 만든 샌드위치인데 이게 한 3에서 7유로라고 해요. 저 그때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 보니까 그런데 이게 커요. 아. 하나 사서 전 누나랑 같이 갔는데 누나랑 반을 나눠 먹었어요. 그거 그 뭐지? 서브웨이 롱 예, 롱 많아요. 사이즈. 아마. 네. 그래서 잘라서 처음에 아끼네. 사가지고 아끼네.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튼 그 정도 크기니까 3유로, 10유로 막 그러고 하고 그런 거 먹으면은 하루에 한 20유로 안으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조리해 먹어도 되고 라면 같은 거 싸가는 사람 있고 그리고 늘 먹을 수 있지 않잖아요. 식당이 있어요. 먹을 만한 데가 있어야 먹고. 아 근데 한 5km, 10km 사이에 마을이 하나씩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 걷는 거는 어느 마을까지 좋은데? 가겠다 하는 식으로 근데 또 마을을 지나가는 거랑 마을을 들렸다 가는 거랑 또 이게 시간이랑 다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아. 다 그 길이 아, 있기 가운데를 때문에 지나가게 돼 있구나. 거의 다 아. 가운데 지나가게 돼 그러니까 있고 연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마을이 다 형성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것 빼놓고는 돈 들 일이 없어요. 뭐 보통 약, 이제 약 뭐 이런 거는 상비약은 그건 가지고 뭐 그냥 가서 사기도 하는데
약이 안 아프면 뭐 쓸 데가 없고 그 약이라기보다 얼마나 비싸지도 않고 뭐 자기가 진짜 아프다 하면은 집에 가야 되고 그거는 그리고 또 뭐 돈 더 들 게 있다고 치면은 배낭이 무거워서 짐을 보낼 수 있거든요. 이게 한 7유로, 10유로 아니면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경우,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경우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예외적인 상황들이니까 보통 안 치죠. 비상금으로 따로 잡아. 아니, 혹시 이거를 모르니까. 하고 싶으면 이걸 쳐서 가면 돼요. 쳐서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걸 하면서 저는 술래길은 네. 왜냐면 만약에 순례길을 못 하게 된다면 남은 예산으로 이제 이동하면 되니까 부득이하게. 한국 남자들이야 뭐 다 군대에서 했는데 뭐. 근데 행군 몇 킬로 정도예요? 40. 40에서 60, 그거를 맨날 하는 거죠. 아 근데 40이면 더 많네. 40에서 60km를 근데 이제 짐이 더 산을 넘어가고 여기도 산 넘어가요. 여기가 더 산 높아요 훨씬. 아, 그래? 근데 이게 혼자 걷는 거랑 단체로 줄 맞춰서 걷는 거랑 다르잖아요. 총을 드는 거랑 안 네. 드는 거랑 총이랑 막 이런 것도 되게 무겁지 않아요? 그 근데요? 가방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발도 다르잖아요. 준비를 해 이제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예상 경비는 200에서 250 정도 치고 뭐 더 많이 갈 거면 뭐 300만 원 정도? 그냥 진짜 충분히 갈 수 있고 넉넉하게. 만약에 앞뒤로 좀 더 뭐 도시에서 놀 거 다른 도시에서 놀 거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가져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짐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짐 준비한 게 돈이 좀 들 거예요. 그쵸. 왜냐면 산악용 배낭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쵸. 없어도 되긴 하는데 캐리어 끌면 안 되나? 비옷. 캐리어 너무 많아. 캐리어 끌고 한 1,000몇백 미터짜리 산에 올라가면 와 미쳤구나 싶을 거예요. 비포장 아닌가 그렇네. 길이? 비포장이- 거기가 비포장을 아스팔트도 있고 비포장도 있고 막 선택해서 가는 길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로봇 말. 짐 로봇말 싣고. 자체가 그렇게 개발된 거잖아요. 군용에서 짐 싣고 가는 거. 그 옛날 순례하듯이 이렇게 말에 군용 로봇 말에 이렇게 짐 싣고. 당나귀 당나귀 로봇 당나귀 이런 거. 그 짐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옷을 몇 개 안 들고 가고 만약에 떨어지거나 막 더 이상 빨 수 없으면 그냥 새로 사는 게 낫겠다. 거기서 마을마다. 마을마다 옷가게 파는 데가 있지. 없나? 사는 곳이 있으면 좀 너무 대도시들은 시골 있는데 시골은 근데 보통 뭐 옷을 살 정도가 될까요? 40일 동안 40일 옷을 옷이 해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빤스 빤스도 아. 빨아 입죠. 빨다가 빠는 거는 빤다고 쳐도 근데 말리는 거 어디서 말려? 그래서 준비물이 꼭 돈을 필요합니다. 아 건조기. 아니요. 어떻게 의류를 가져가요? 잘 마르는 것들만 가져가면 돼요. 아 순식간에 마르는 거. 에어리즘 이런 거. 순식간에 건조되는 거. 어. 그 수건도 이렇게 짜면 마르는. 수건은 스포츠 타월. 스포츠다 이렇게 아. 짜면 마르는 걸로. 근데 왜냐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비난론 네. 왜냐면 매일 가서 샤워할 때 발 아래 두고 발로 계속 밟으면서 빨아요. 그냥 대부분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저만 그렇게 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래는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 뭐 나중 갈리시아 지방 가면은 뭐 빨래 기기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거기까지 간다면. 700km 좀 더 걸으면 아마 갈리시아 한 650, 700km 정도 걸으면 갈리시아 지방일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나지만 양말도. 양말도 그 등산용. 네. 그리고 중간에 갈아 신는 게 훨씬 낫잖아요. 발을 제일 잘 관리해서 가야 되지 않아요? 그쵸. 걷다 발이 보면. 가장 네. 잘 신부이죠. 양말도 갈아 신는 게 좋고 중간에. 왜요? 가라시는 뭐 달라요? 땀이 땀이 차면은 차니까 아. 습진이 아니라 뭐지? 물집도 물집이 생기고 잘 잡혀요. 마찰도 심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갈아 신어주는 게. 그럼 양말도 맨 하루에 두세 개씩 그냥 갈아야 돼. 뭐 갈아 신지 않고 쉴 때 앉아가지고 신발 벗고 있으면 충분히 말아요. 네, 그것도 돼. 좋은 양말을 사갖고 다니세요. 근데 그 등산용 양말은 잘 안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두껍지 네. 않아요? 그게 좀 밤새 말려놔야 되나? 아니, 저는 양말을 양말 많이 같은 챙기겠네. 경우에는 그냥 그 배낭에 묶어서 아, 말리면서 말리고? 오, 걸어 다니고 걸어가면서? 몇 개 그건 몇 개 괜찮다. 가져가니까. 그죠 양말은 맞나요? 그리고 그거 겨울에 가면 좋은 게 거기 난로를 떼잖아요. 아. 난로 위에 끼고 그러면 냄새는 좀 나겠지만 뭐 빨래 했으면 뭐 그다 말려요 거기서. 타지만 않으면 되죠. 그리고 준비할 게 그래서 배낭이 한 35리터에 40리터짜리 해서 짐은 10kg 내외. 성인 남성이 10kg 내외. 정말- 들고 다니기 진짜 힘들겠다.
다 가다가 진짜 버리고 싶어 버리고 그래요. 서로 나눔해주고 일부러 나눔해주고. 가져. 이게 되게 그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로 구매해야 걷기가 편해요. 이게 토르소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가져갔는데 군대 가듯이 가는 거지. 그냥 목뼈에서 몸으로. 골반기까지의 길이에 따라서 배당 사이즈가 다르대요. 저는 그냥 중고나라에서 샀거든요. 아하. 아무튼 이런 거 잘 체크해서 하고 등산화 그냥 가볍고 물에만 방수되는 걸로 사가면 되는데 사실 물에 방수되는 게 필요할까 싶긴 해요. 왜냐면 걷다 보면은 방수되는 거 신고 갔거든요. 저도 젖어요? 다 젖어요. 뭐 먼저 비 오고 그거지. 우박오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럼 뭐 이렇게 씌우는 거 없나요? 그래도 그런 게 있긴 한데 방수면 안 젖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커버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안 가져가서 아무튼 근데 방수기능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그럴 것 같아. 훨씬 좋죠, 진짜. 그렇죠. 가볍고 발에 맞는 거. 방수 스프레이. 방수 스프레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무게가 늘어나는구나. 그것도. 아니 아무튼 등산화에 그냥 그렇게 된 게 많으니까 등산화 아마 많이 그렇게 될 거예요. 방수가. 저도 중고나라에서 그냥 사가지고 모르지만 방수 기능이 상실된 걸 산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가? 이제 이 제품 방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낭. 겨울에도 여름에도 좀 밤 되면 쌀쌀하대요. 거기는. 그리고 이불 깨끗해요? 그래서 가져가요. 침낭. 베드버그도 있고. 근데 거기 그 뭐지? 스페인화 숲 그거 보니까 거긴 되게 기본적으로 시설이 좋던데요. 기본적으로 다 침낭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침낭 그래서 필수. 그래서 여름엔 얇은 거 하고 겨울엔 좀 두꺼운 거 가져가서. 근데 좀 여름이라 이렇게 미안해. 침낭 무게가 그 10kg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 거의 짐을 안 들고 가는 것 같은데. 무조건 봄 여름에 가야 되네.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뭐 침낭, 등산화, 필수품 뭐 예 그리고 의류 의류. 뭐 한 두세 벌 가져가고 그리고 모자, 모자도 필수고 분이햇. 뭐 장갑은 겨울 같은 경우에 장갑, 뭐 팔토시 스틱은 안 가지고요? 그리고 스틱이 필수예요. 제가 후회했던 점인데 스틱 안 가져갔어요? 스틱을 안 가져갔는데 그 가다 보면은 달라요. 예 뭐 이게 기념품 기념 상 조각상 같은 게 진짜 뜬금없이 길 가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스틱이 아니라 나무 이렇게 막대기 그 기념품점에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세워두고 갔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빼오고 길 가다가 좋은 나무 막대기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전 두 개로 이렇게 가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거?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천지차이예요. 진짜 이거는 두 발로 갔냐 네 발로 갔냐 이런 느낌인가? 진짜 한 두 배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분산되니까 충격이. 그리고 손잡이에 이제 끈 달려 있잖아요. 진짜 스틱은 이게. 저는 근데 나무 막대기 두 개 예. 들고 다녔어요. 아무튼 스틱 필수. 그냥 안 써도 일단 가져가봐요. 맞아요. 저는 사실 갈 때 전 산티아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300km 건다고 해서 갑자기 간 거라. 아무튼 이렇게 근데 챙기고. 저래야 가지. 알면 못 가요. 그리고 이거 외에 세면도구는 작은 걸 사서 중간중간 그냥 사면 돼요. 그리고 뭐 손톱깎이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손톱깎이는 뭐 필수인 네. 것 같아요. 발톱도 걷다가 자라면 이제 신발이 딱 맞을 테니까. 이거 외에는 이제 자기 선택? 최소한이 이거예요. 최소한. 충분히 여기서 10kg 더 안에. 가져가면 가다가 버리겠지. 남자들은 쓰레기야. 거의 산티아고 도착하면 이렇게 돼 수염이. 아 그렇죠. 막 연돌 안 하니까. 잘한 사람도 있고 막 꺼멓게 탄 사람도 엄청 많고. 머리도. 머리야 뭐. 여름에 거기 가서 밀짚 모자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 다 팔고 있어요. 이미. 이미 기념품점에서 필수품 돈. 그 나무 막대기도 팔고 있어요. 다 팔고 있어서 뭐 팔겠다는 생각은 이미 늦었어요. 아니 그래도 밀짚 모자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밀짚 모자랑 다를 거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 밀짚 모자. 네. 호미 같은 잖아. 거기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이제 갈 때 알고 가면 좋은 스페인어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올라. 몰라? 올라가 보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올라 잘 안 써요. 대신 이걸 써요. 부엔카미노.
좋은 까미노끼리 되세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올라나 부엔 까미노. 이거랑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없어. 미안하면 없어요. 아, 미안한 일 많을 것 같은데. 미안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술래끼리기 때문에. 되짓지 말고. 이것만 알면 다 갈 수 있어요. 이거 세 마디면 돼요. 얼마예요? 그 샌드위치 얼마예요? 식사 하긴 뭐 제일 싼 거 고르면 되겠다. 하여튼 뭐 우노, 트레스 뭐 그런 거 뭐 기본적인 숫자는 알고 가면 좋고 하긴 스페어는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영어. 숫자랑 뭐 그런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진짜 핸드폰으로 번역하면 되지 다. 제가 갈 때는 핸드폰이 안 될 때라. 데이터가 안 터지면 근데 데이터 칩이 요즘에 다 있잖아요. 유심. 다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인이 저- 되려나? 저 갔을 때는 그런 게 텐데. 없어서 거기 또 산지잖아요. 거기 저 갔을 때가 노트 1인가 노트 2를 들고 다닐 때였어요. 제가 충전? 배틀이 다 충전은 충전을 가면 있는데 시설에 220 아니죠. 110이죠. 유럽은 110. 거의 다 110이죠. 110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유럽은 그거 한 개 칩 사면 그 유럽에서 거의 다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칩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가 또 있을 시골이란 건데. 것도 잘 생각해야 안 될 거예요. 터지고 막 안 된 게 있어. 사람이 몇 명이 모였는데 그래. 거기. 아, 맞아. 술래길을 갔는데 무슨 핸드폰이에요. 자연과 잠시 함께. 꺼두셔도 좋습니다. 아 무거워 하고 기부하고 나눠. 카메라 같은 거는 요새 뭐 핸드폰이 다 좋으니까 굳이 안 갖고 가도 뭐 굳이 찍을 거면 갖고 나면 좋은 게 완전 짐일 것 같은데? 전 가져갔는데 고장 났어요. 음. 심지어 누나 핸드폰이랑 카메라 고장 났어. 아, 근데 좋은 경치가 진짜 많아요. 그냥 막 찍어도 막 진짜 장난 아니다 싶은. 역대급이에요? 거기보다 좋은 데는 본 곳이 없어요? 제가 최고 좋게 본 게 술래길 끝나고 또 가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본데 산티아고에서 산티아고 지나서 100km 정도, 90km 정도 더 갈 갔어요? 거기 버스 타고. 거기 버스 타고. 산티아고에서 이제 도착했으니까 좀 쉬었구나 구경하면서.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거긴 안 걸어도 돼요. 원래 산티아고 끄시고 더 걸을 사람은 걷는 건데 거기가 뭐냐면 피스트라라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산티아고에서 서쪽으로 90km 더 가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로마인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유럽의 끝은 아니고 스페인의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야고보의 시신을 그 돌로 깎아가지고 만든 배에다가 이제 태워서 이제 그 반도까지 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등대까지 간 거예요? 거기 있는 거기 등대가 있었나? 돌고래 이렇게 돌로 된 돌고래 있는데. 저 거기 기억나는 게 그 장관이랑 거기 가면은 그 신발이 있어요. 신발 그 청동상처럼 돼 있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풍경이 사람들이 왜 여기 세상의 끝이라고 할지 알겠다. 그냥 끝에 가서 그냥 딱 꺾인 느낌이 좀 되게 신기한 곳이라서 여기까지 그냥 버스를 타고 가도 한번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왔어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좋아요. 그거 외에도 막 그냥 숲길 걸어도 좋고 거기 가면 이제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스팔트 길 쪽으로 가면 계속 자전거 걸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술래길을 간다고요? 네, 많아요. 그래도 돼요? 네. 자전거 잘 관리가 나가지. 힘들겠다. 자전거 그렇죠. 고장 나면 짐이니까. 아니 버려야지. 체인 거기서는 같은 거. 버리는 거지 뭐 그냥 버리고 새로 사고 버려야지. 싼 거 그래서 싼 걸로 800km 가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걸로. 자전거 관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말 먹이는 그거 게 더 힘들지 않을까? 먹이고 말 재우고 하는데 돈 엄청 들 것 같은데. 저도 잘 그냥 모르겠는데 말은 그냥 제가 노숙 봤어요.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기억하는 건데 그냥 말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동네 사람 아니야? 아니요, 순례자 그 숙소에 같이 묵었어요. 귀족 느낌으로 했을 것 같아. 예전에 그렇게 술래 했으니까 방식으로. 똑같이. 귀족이면 마차 타고 다녀야지 말 타는 게 아니야. 그건 모르겠고 그 사람들 몸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헐, 그게 냄새가 있구나. 모르는 척하고 있어. 모르지 어떻게 알아? 잘 모르죠. 왜 아는 뭐 거야? 저도 들어서 알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마리화나 저게 냄새라고. 마리아나 냄새라고. 아니 근데 무슨 술래길을 하면서 마리아나를 해? 희한한 사람이네. 그 신과의
접촉을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술래길이 막 관광지화가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아, 사실 뭐 술래를 진짜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렇구나. 진짜 관광으로 오는 사람도 엄청 많아서. 간 목적이 뭐였어요? 술래요, 관광이에요? 저 둘 다. 끌려갔어요. 아, 누나한테? 누나가 갑자기 가가지고 그 옛날에 누나가 네이버 웹툰 중에 산티아고에 관한 웹툰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갑자기 가자고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혼자는 안 혼자 된다. 보면 안 된다. 데리고 가라. 도구. 그래서 직군으로 갔어. 직군. 도구. 가면 되게 좋고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또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최고 좋은 게 와인이 그렇게 싸요. 어, 와인 폐과인 같은 거는 1.2유로? 싸다. 팩와인. 한 1.2리터에 팩 와인이 그 네모팩이죠? 그 우리나라 1.2리터. 아 그거요? 네, 1.2리터. 그 물보다 싸서 저는 물 대신 와인 먹고 다녔어요. 밤에 와인 먹으면 좋겠다. 거꾸로. 밤에도 막 와인 먹고.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한국인들을 되게 싫어하는 알베르기들이 있대요. 아. 술 먹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떠들거나. 에헤이. 한국인 많네. 왜냐면 보통 출발하는 시간이 오전 7시, 8시 그렇죠. 이 정도에 출발해서 2시 전에 도착하거든요. 보통 여름엔. 겨울에는 아니면 5시 못 전에. 걷지. 근데 이제 피크로 깨버리면 그 한국인들은 아침에 걷고 점심에 도착해서 술 한잔 때리고 좀 잤다가 일어나서 저녁 때 술 한잔 때리고 저녁 먹고 또 잤다가 혼자 일어나서 밤에 새벽에 늦게까지 술 먹고 때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 6시에 나가고 이게 한국인 놀러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여름에 가면 술래가 안 되고 번뇌가 생길 것 같아. 번뇌. 막 경쟁해야 되고 막. 그래서 아, 원래 그 직장보다 더 경쟁이야 막. 뭐지? 그 이걸 하라고 하면서 영화를 추천해줘서 나의 산티아고라는 영화를 대충 봤는데 막 여자들한테 남자애들 막 엄청 찌쩍대고 막 난리던데요. 영화 자체가. 나 그 영화 제목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포스터가. 남자애들이 여자한테요? 네. 남자들이? 전 남자들. 세계 남자들이? 전 세계 남자들이. 아 거기 있는 전 세계 여자들한테? 아니, 거기에 여자 기자가 나오는데 여자 기자가 다큐멘터리예요? 아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아. 근데 막 엄청 막 찌찌댄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 아레나네. 아레나이언.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 주의해야 될 게 무리하지 않을 것. 그리고 스케줄 잘 짤 것. 시간 스케줄. 왜냐면 어두워지면은 목걸 위험해. 실종되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면 그 길을 갈 때 거의 대부분 지도도 갖고 가지만 노란색 화살표를 갖고 보고 따라가.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종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못 찾는 거죠. 실종 사망. 왜냐면 이게 여기 산맥이 한 3가지 정도 큰 산맥이 한 3개 정도 있대요. 후반부에 2개 있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피레네 산맥이라고 한 넘어가는. 1,500m 정도 된대요. 그래도 길만 따라가면 딴 길로 빠질 수는 있어도 마을엔 도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길이 길이 새길로 모르고 들어간다거나. 저도 이제 옛날에 그 갔을 때 그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박이랑 화살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 길인가 하고 한 40분 정도 내려갔나? 그래서 아닌 것 같아 하고 다행히 올라왔는데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게 빠져버리면 못 찾죠 이제. 필수품 그거 그 신호탄. 아니 한국 남자들은 지도랑 나침판만 있으면 다 찾아갈 수 있지 않나? 난지판을 누가 갖고 다녀요? 술래길 가는데. 그 독도법 하는 그거 연습하는 데 있었거든요. 저도 도토 배웠는데 다 배우잖아요 독도법. 웬만하면 그러니까 독도법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배우잖아요. 장교는 다 배우고 장교 아니죠. 근데 그걸 다 테스트하는 데 있었어요. 진짜로 잘하나. 한 10명 중 1명이면 만약 10명을 했다. 근데 1명이 잘했다. 그럼 여기 되게 잘하네. 이 그룹 이거 한 명 정도 군인인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길을 못 아니 한 100명 하면 10명이 만약 길을 찾았다. 잘하는데 잘한 그룹이에요.
100명 하면 한 10명 이하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군인인데 장교인데도. 아, 근데 그리고 어떡하지? 만약에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았다고 쳐요. 근데 가다 보면 또 잃어요. 네, 맞아. 산은. 아니 산이에요. 현재 위치를 잘 모르지 않아요?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어도. 그 찾는 법을 이제 네. 나 독도법 할 때 독도법. 배우는 거지. 아, 근데- 현재 위치를 찾아도 또 가다 보면 또 계속 길을 계속 잃어. 독도법 배울 때 기억나는 거 같아요. 전봇대랑 전봇대 간격이 몇 미터니까 이렇게 보면 안다. 거의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밤이면 뭐 보이지도 않고 이 길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렇죠. 처음에 잘 찾아도 가다가 또 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마을 안에도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이 없으니. 불이 없어요. 그냥 시골 진짜. 그렇구나. 밤엔 못 돌아다니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민원 넣어가지고 다 LED 그 태양광 LED 우밤지원 아니, 시골 안 그래 시골 가면 한국도 그냥 나 이제 가끔 시골 가다가 그런 거 할 때 있어. 이 동네 되게 어둡다. 그리고 차를 딱 세워놓고 길에 보통 시골 길은 차가 없으니까 불을 딱 꺼. 차 헤드라이트를 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튼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영어가 안 통해요. 시골은. 진짜 영어가 진짜 안 통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믿고 갈 수는 없어요. 뭐 바르셀로나, 뭐 산티아고나 큰 도시는 되는데 나머지는 진짜 바디랭귀지를 잘하면 됩니다. 스페인어를 하던가 잘 웃고 잘 웃고. 근데 이게 대부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몰려다니니까 뭐 어느 정도 다 통역이 될 것 같고 영어 잘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순례자 중에서도 뭐 그런 사람도 많을 테고 겨울에도 좀 그렇긴 한데 겨울에도 영어도 되고 스페인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영어가 안 통한다고 너무 사람 없을 때는 심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뭐- 할 수는 있긴 해요. 뭐 하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 먹고 자고 뭐 걷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많이 걸으면 한 300km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많이 막 걷거나 뭐가 달라요? 막 관광한 거 말고도 예쁜 대자연 보는 거 말고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응. 근데 끌려간 분이가 왜 또 가고 싶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서 좋은 것 같은데 아, 사실 막 나를 되돌아보고 막 그러고 가라고 하잖아요. 없어 그런 거. 너무 힘들어. 그냥 힘들. 그리고 좋은 점은 좋은 사람을 많이 그냥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여러 사람들. 여러 거기 다 사람들이 순례하러 와서 나쁜 짓 하진 않을 테니까. 아 있어요. 아 그래? 나쁜 짓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어디 하긴 가면 뭐 없어. 그 말이 하나인가 그것도 하니까. 뒤에 적은 건데 사람 주의, 선범죄 저지른 사람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화살표를 그려놔가지고 거기서 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의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라고 쳐도 절도는 흔하지 절도. 절도는 여름에 되게 흔하다고 하고 겨울에는 절도 진짜 심해. 스페인에서 뭐 그냥 가방 다 열어놓고 자고 막 그래도 절도는 안 당했는데 여름에는 심하대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선 핸드폰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화해 핸드폰을 사가지 들고 가면 돼. 저는 뭐 핸드폰 이렇게 막 던져놓고 막 가방 다 막 풀어 헤쳐놓고 제일 쓰레기 같은 거 가져가야 되네. 아니, 쓰레기가 아니라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어떤 사람이 핸드폰 가게를 습격을 해서 핸드폰을 잔뜩 훔쳐갔는데 화해폰만 남겨놓고 훔쳐갔대. 지금 화해 중고가가 너무 싸서 그래요. 파는 게 일이야 그거. 하는 게 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 네. 아 그리고 화물 운송 서비스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되도록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분실될 수 있는. 아니요 왜냐면 환자나 노약자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오히려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자 써야 될 사람이 못 쓴다 막 이런 불만이 창피해. 많다고. 창피하다 한국. 그리고 막 낙서하고 막 부엌에서 막 김치찌개 같은 거 향이 강한 음식 같은 거 네. 해먹거나 이건 좀 김치 찔리는 들고 다니는 게 게 대단하다. 그 무거운 걸. 파는 가게가 있대요. 사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중국인 가게나 한국인 가게가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김치 포인트 공유합니다. 이렇게. 뭐 아무튼 뭐 안 좋은 얘기만 이렇게 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 가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한국인을 본 거예요. 거기 사는. 그래서 사는? 오. 라면 한 봉다리 5개들이 한 봉다리 얻어오고 막
그리고 막 가면 음식들 다들 공유해가지고 먹고 막 되게 좋은 사람 많아가지고 좋아하는데 그거 외에는 뭐 비수기였잖아요. 근데 그쵸. 그래도 비수기가 더 착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럴 그쵸,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 필요한 사람만. 그 도둑들도 영업 시즌이 아니니까 그쵸. 그때 성수기 때 영업해야지. 전에 좋지.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콜롬비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콜롬비아에서도 슬럼 지역에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한 거예요. 왜 굳이? 그 사람한테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한테 거기 위험하지 않냐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가보면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왜 같이? 막상 가보면 그 도둑이나 강도들은 자기 마을에서는 도둑이나 강도를 하지 않는다. 하기야 내가 살아야 음. 되니까. 서로 상도덕. 오히려- 여기서 하지 맞아. 말자. 아니 딴 그게 데서 아니라 하자. 자기 동네, 오히려 자기가 안전하다. 사는 동네니까 오히려 거기서 안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서 하지 자기 동네에서 안 한다고. 맞아. 관광지에서나 등잔 밑이 안전하다. 아 그리고 여기 갈 때는 같이 갈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엄청 많이 싸운대요. 누나랑 많이 싸웠어요? 아 저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것도 누나가 지도를 잘못 갖고 와가지고 밤 12시에 길 헤매가지고 그때 한번 싸우고 밤 12시에 걷고 있었어요? 아 처음에 그 큰 레온이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 근데 중간에 다음 있는 도시까진 가긴 가야 되니까. 아니 거기서 자야 되는데 처음 이제 도착해서 아 순례하기 도시를- 전에 아. 순례하기 전에 도착해서 그 걷기 전 걷기 전에 레온 도시에서 근데 지도를 도시가 꽤 큰데 거기서 일부분이어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한 엄지손가락 높이가 엄지손가락만 하고 가로가 검지손가락만한 지도를 갖고 온 거예요. 요만한 거? 그걸 어떻게 가져? 그게 이만한 무슨 지- 지도야 이만한 지- 카드 아니야 그냥? 훌륭한 지도.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찾는데 처음 가는 데잖아요. 이걸 왜 어떻게 가서냐고 그건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싸움밖에 없고 그거 외에는 뭐 싸울 일이 없었던 게 제 돈이 아니라 누나 돈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맞아 모든 의사결정을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안 싸워. 아 의사결정 심지어 내가 했어. 아 근데 지도 길 찾기 내가 하고 뭐 먹을지 내가 정하고 종으로 갖고. 노비 노비 귀족과 그 총자 와인이랑 쌀은 항상 내 가방에. 다 들었네 짐을. 전투식량 챙겨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며칠을 못 먹잖아요. 전출량 굳이 맛없지 않아요? 쌀은 요만큼만 쌀은 챙겨도 이게 며칠분이나 먹을 수 있어요. 한 몇백 그램짜리 하면은 며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리고 한 그- 컵만 뜨면 되잖아요. 그 슈퍼도 많으니까 인스턴트 그냥 싼 거 사면은 며칠씩 먹을 수 있는데 몇 유도 안 되는 사실 거거든요. 쌀 안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사 먹는 게 아, 낫지 쌀 않아요? 거기 샀어요. 거기서 저 좀 먹을 거 사서 들고 간 게 먹고, 하나도 없고 좀 사서 먹고. 가서 사서 먹거나 뭐 만들어 먹은 적도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심지어 라면도 남기고 왔어. 거기 대부분 알베르게에서 주는 음식들이 괜찮아가지고 거기서 주는 음식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한국 음식 먹고 싶겠지만 아 그리고 저희 누나랑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착이 하나도 없어서 특이하네. 와인 애착. 와인 계속 와인 며칠 걸은 거예요 그러면? 300km면?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10 며칠? 10며칠이면 한국 음식 안 생각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2주면. 한 4, 5일 정도 파리 있다가 10 며칠 정도 걷고 10며칠 그렇게 걸었으면 그것도 거의 풀로 쭉 안 쉬고 계속 걸은 거 아니에요? 30km 이상씩? 그렇네. 300km니까. 10일 동안 걸었는데 그 정도. 하루에 40km 걸을 때도 있고 중간에 속아가지고 그 길을 볼보라는 게 맛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 여기 이 도시를 꼭 들려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40km 걸었는데 진짜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냥 참기름 같은 거에다가 올리브 오일인가 참기름 같은 거에다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문어를 이렇게 편으로 썰어가지고 볶고 그냥 고춧가루 좀 뿌린 거? 왜 그렇게 먹지?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거의 40km 걷고 숙소 좀 헤매서 찾고 그 맛집도 헤매서 찾아가지고 한
그날 한 45에서 50km 걸은 것 같은데. 손에. 그 보통 만보계로 만보 채우면 몇 킬로 정도일까요? 만보면? 하루에 검색하면 만보 그럼 엄청 많이 걸었다 이러잖아요. 얼마 안 돼요. 만보도 10km, 4 아니, 한 4, 5kg? 5kg? 5km는 넘을 것 같은데. 만보 5kg일 것 같은데. 30킬로를 어떻게 걷지? 그거를 연달아서 몇 주 하는 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군대 가면 걸을 수 있어. 2만보가 한 15km 정도 된다는데. 한 7, 8km가 만보. 그런데 2만보가 15킬로네. 그리고 산길이라는 거랑 만보가 7, 8kg. 그러면 4만보 정도 걷는 건데 30킬로면 하루에? 하루에 4만보. 근데 이게 산길이랑 평지랑은 산길 있고 평지 있고 아스팔트길 있고 내리막길 있고. 내리막길 오르막길 뭐 다 계단. 있고 심지어 거기 갈리시아 지방 가면은 길에 똥이 왜? 말들이. 그 말들이나 뭐 소 이렇게 그- 풀어 키우는 데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비 오면은 헐. 여기까지 헐. 방수가 필수군. 방수가 필수긴 해요. 아, 똥물 튀는 거 아니에요, 비 오면. 그리고 이제 다 걸었다. 다 걷기 전에 걷기 시작할 때 할 게 있어요. 아까 얘기를 깜빡 빼먹었는데 크레덴시알이라는 순례자 여권이 있어요. 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알베르게에서 묵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알베르게 묵으면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도장을 찍거든요. 거기 날짜랑 거기 마크가 찍혀져 있는데 그 산티아고 전 100km에서 이제 그걸 딱 찍으면 이제 증명서 같은 걸 줘요. 그 라 콤포스텔라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최소 100km고 자전거는 마지막 200km를 해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200km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전거는 200km, 아, 걷는 건 100km. 100km? 근데 이게 아마 그 순례자 여권을 할 때 순례자라고 돼야 돼요. 그 기독교 순례자자. 아니면 못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 걸 인정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 천주교나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체크 기독교 순례자다, 관광자다 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기독교 근데 그걸로 해야 돼요. 기독교 지금 말하는 그 기독교가 천주교를 포함하는 거죠. 개신교랑 천주교.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기독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포함할 것 천주교, 같은데 근데 걔네- 12사도면? 걔네들은 거의 천주교라서 네, 천주교일 것 같아요. 기독교보단 개신교보단 천주교가 더 많잖아요, 그쪽은. 개신교면은 그 사도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믿긴 믿는데 그냥 포함한 방식이 다른 건가? 그러니까 사도를 믿지만 사도를 추앙하진 않는 거죠. 뭔 말이야? 사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도. 그건 다음 시간에. 네, 너무 복잡한. 나중에 기독교세요, 근데? 기독교 천주교. 아, 아니 진짜? 아니 저기 못해, 못해. 할머니만 다닌다. 할머니가 못해. 본인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아무튼 여권 아니 순례자 증명서를 받고 싶으면 꼭 체크를 천주교, 기독교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리비 같은 거는 다 관광지라서 기념품점에서 팔아요. 그거 이제 사서 가방에 묶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도착하면은 미사를 하거든요. 향로 미사. 그래서 이제 그 미사 지내는 곳 이렇게 천장에 향로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걸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미사를 하는 건데 매번 한 12시에서 12시랑 6시에 열린다고 하는데 향로 미사는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하나 봐요. 위험해서. 아니요, 그 돈을 기부하면 향로 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부가 요새는 잘 안 된다고. 저도 본 거라 모르겠어요. 저 갔을 때는 했었거든요, 옛날엔. 역시 돈이. 어떤 이거 미사 하면은 뭐 순례자 여권 하면은 뭐 이름을 막 불러준다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가서 거기서 혼난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왜요? 그 미사를 하면은 그걸 그 먹는 걸 받잖아요. 예수님의 살이다. 뭐 포도주 요만큼이랑? 포도주랑 빵, 그 빵이 아니라 뭐가 있는데 동그란 하얀색. 그 빵이 뭐지 이름이? 무슨 아니, 빵이 빵 종류인데 그 빵인데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있어요. 그냥 뻥튀기 같은 느낌? 우리나라?
그럼 과자, 밀가루- 쌀과자 느낌. 밀가루 그냥 반죽 밀가루 같은데 반죽을 굳힌 거. 느낌? 그런 건데 거기가 받자마자 입에 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받고 그냥 뒤돌아서 나오려고 하다 혼나가지고 그거밖에 이해가 안. 아무튼 제대로 알고 갑시다. 저처럼 모르고 가면 혼납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향로를 피우는 이유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순례자들이 아. 그래서 썩은 데 나겠다. 꼭 씻고 가라고. 아. 왜냐면 800km 걸었을 텐데 옛날에는 더 안 씻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치. 거기서부터 이제 약초랑 허브향이 나는 향을 피운 데서 유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향로미 색깔이 다 하면 이제 뭐 시간 나면 피스테라 가서 세상의 끝도 한번 보고. 근데 일단 갈 때 앞뒤로 좀 여행 같은 거 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파리 며칠 보고 거기가 어디지?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도 며칠 지내다 왔거든요. 일단 비행값이 있으니까 그치. 가는 김에 사실 40일 낼 수 있으면 더 내는 게 좋지 않을까? 10일 정도라도. 100km 정도를 경험 삼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0km도 나쁘지 네, 않은데 왜냐면 100km면 3살 정도. 100km 하루면 걷지. 아뭔 소리예요. 100km 특수부대. 어떻게 걸어요. 특수부대 뛰어서 한 100km 걷다가 이제 길 잃는다. 100% 길 잃는다. 판단력이 그래요 지금 막. 근데 아마 마지막 지역은 좀 큰 도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그 산티아고가 사실은 굳이 순례가 아니면 갈 만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이제 되게 시골도 중심지도 많고. 아니고 번화된 도시 쪽도 아니고 지중해 해변 쪽도 아니고 포르투갈 쪽도 아니고 그냥 위에 구석에 있는 데니까 그런 일 아니면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의 끝을 예전 그걸 가볼까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산티아고 근처에서- 같은 거에는 대도시기도 하고 네, 거긴 제일 거기도 그 공항이 근처에서. 있거든요. 거기 산티아고는 순례길이 있어서 공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그 지역 내에선 그 지방에선 제일 큰 도시긴 하니까. 그러면 산티아고 그 공항에서 아웃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전 산티아고 도에서 바르셀로나 갔다가 바르셀로나에서 분위기 완전 다르지 않아요? 산티아고랑 바르셀로나. 천지 차이죠. 그 가면 이제 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구나.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착하구나 하다가 바르셀로나에서 막 차에 치일 뻔하고 막 사람들이 완전 달라요. 맞아. 어디 가나 시골 사람들이 더 친절하긴 해. 시골은 막 불빛 하나도 없다가 이제 막 갑자기 바르셀로나 가면 뭐 휘황찬란하고 막 그리고 진짜 걷다가 뭘 타잖아요. 진짜 세상이 달라요. 아. 이게 걷는 시야로 계속 보다가 갑자기 빠른 시야를 보면은 너무 신기해. 한 20일도 안 되게 못 봤던 경치를 딱 본다고 해서 너무 신기한 게 문명의 힘이란. 그 피스테라 가는 데가 90km 되니까 3일 걷는 거잖아요. 3, 4일. 이걸 1시간 만에 가고 있는 거고 보면은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 가면 한 번쯤 해볼 만하네. 시간 많으면 사실 한 20km, 30km는 힘들다고 해도 한 이틀, 3일 걸으면 다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100km 괜찮아. 첫 2, 3일 힘들어서 그렇지. 그쵸, 첫 뭐 2, 3일 그것만- 힘들잖아. 그러면 100km보단 더 걸어야겠네. 힘들기만 하고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첫 2, 3일이니까 한 200km는 걷는 걸로. 한 3일째부터는 진짜 쉽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많아요. 근데 2, 3일 걷고 더 걷는다는 것도 있지만 2, 3일이니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첫날 이틀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 여기다 도저히 난 이건 며칠 못 걷는다. 내일이면 괜찮아진대. 구라치지 마라.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루면 끝나. 그럼 하루만 더 하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휴가를 낼 수 있는 만큼 내세요.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한 가면 번은 돼요. 가면 지금 내용 다 한 거 아닌가요? 네.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길게 얘기했네. 너무 질문을 많이 했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런 산티아고 순례길이랑 비슷한 길이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제주도 제주도 올레길 올레길? 그게 제일 유사한가? 아마 제일 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마 그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이렇게 한 바퀴 순례길이 다 있을 도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둘. 맞아요. 이렇게 해안가로 쭉 한 바퀴 도는. 근데 우리나라도 순례길이 있다고는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저도 옛날에 그 갔다 와서 찾아본 거라. 당진 순례길, 당진. 교황천. 우리나라 순례길은 양옆으로 막 논 있고 이런 거예요. 서울에도 있는데요. 서울 순례길. 그냥 천리행군 하면 되지 뭐. 교황청 공식 순례지로 선포. 그래? 아, 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울 돌아다니다가 이 정도는 뭐 좀 만든 것 같은데. 그냥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북촌 순례길. 실내는 아무데나 갖다 다 붙이. 이건 너무 갖다 붙인 것 같고. 여기 정보를 더 많이 찾고 싶으면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협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면 되게 자세하게 많이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 길을 애인과 같이 걸으면 헤어지거나 영원히 산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둘 중 하나 극과 극이. I'm no Superman.